청주국제단편영화제에 빠져보는 인사이드 시스프 진행자 이민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견인구역과 호날두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두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요. 곽성인 교수님은 두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정말 제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불행은 그들이 원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누가 그렇게 내몰았을까? 그들에겐 잘못이 없어요. 거기 등장하는 호날두에 등장하는 그 꼬마 등장인물이랑 견인구역에 등장하는 여성의 인물 둘 다 그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는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회라는 것 자체는 개개인을 보호하는 울타리잖아요. 그 사회가 그 개인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겐 출구가 없어요.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나타나게 되죠. 견인구역에서 봤을 때는 출구를 찾아서 열었는데 또 다른 막힌 문이 나타나고 그 문을 다시 열었는데 또 다른 막힌 문이 나타나고 끝없는 닫힌 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호날두를 봤을 때는 출구라고 생각하는 문이 그 마지막 문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좀 먹먹하다는 느낌이 들고 과연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들은 출구를 잘못 찾은 걸까? 보면서 문에 대한 영화를 얘기한다는 생각이 좀 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견인구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민아 아나운서님께도 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인형을 부여잡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 이외의 모든 인물들 다 풍요롭게 지내죠. 노천 식당에서 마지막에 그 인형을 인형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지? 근데 위로받는 거는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않아요. 말이 없는 인형한테 위로를 받죠. 어쩌면은 그 인형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 말 없는 인형이? 앞에 있는 누군가한테 손을 잡고 이제 흐느낌을 받아줄 수 있는 인형.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다니는 인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견인구역이라는 제목이 의미가 있을까요? 견인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차도 견인이 되고요. 아버지도 견인이 되고요. 심지어 그녀의 꿈까지 견인이 됩니다. 중간에 그녀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은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천 있는 식당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타 실력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소녀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기타를 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은 꿈. 근데 그 소녀는 철저하게 꿈을 견인당해요. 즉 모든 것을 다 견인당하는데 누구한테 화풀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차도 견인당하고 자기 집도 견인당하고 그 모든 것을 견인당했다라는 거. 좀 먹먹한 생각이 들었고 말없이 인형처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내 꿈은 누구한테 견인당했지? 내 삶은 누구한테 견인당했지? 내 삶은 올바르게 그 자리에 있는 건가? 불행을 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영화였어요. 모든 꿈을 견인당하고 모든 삶을 견인당한 그 소녀의 마지막 울부짖음이 영화를 보는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흐르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호날두라는 영화에서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3살짜리 어린이 친구 에이단 프리드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난하다가 파도에 실려서 죽음을 당한 에이단 프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살짜리 꼬마가 아버지한테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기억하는 에이단 프리드의 마지막 말은 아빠 제발 죽지 마였어요. 에이단 프리드는 죽으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에이단 프리드의 죽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죠? 예, 이 사회의 책임이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이의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동안 내내 저는 그 에이단 프루디의 마지막 사진이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가슴이 먹먹하게 그리고 눈물을 좀 흘리면서 봤던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를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기억하자라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 속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미약하죠. 전쟁을 막을 수도 없어요, 개인이. 그리고 사회가 일어난 일을 개인이 혼자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막진 못하지만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 느껴지는 먹먹한 감정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제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이런 영화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만의 영화를 해석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영화는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상징적인 메타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 영화를 볼 때마다 왜 저 장면이 나왔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저기서 빨간 풍선이 올라가고 왜 저기서 빨간등이 꺼지고 왜 저기서 수녀가 지나가고 왜 저기서 로테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 왜라는 것을 자꾸 의문점을 달고 그 왜라는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단편 영화가 갖고 있는 메타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술래가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항상 보시면서 왜 하필이면 저 장면이 나왔을까라는 걸 기억하고 보시게 되면 단편 영화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영화들은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견인구역과 호날두라는 두 작품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화는 4월 11일 SCN 충북방송에서 방영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